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과연 얼마까지 날아갔고 얼마나 높이 올라갔을까요? 저희가 출력물로 급하게 분석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8,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사정력을 갖고 있습니다. 8,000km면요, 최대 사거리이긴 하지만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냐면 일단 최대 고도가 2,802km까지 상승을 했다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대기권을 통해서 재진입한 것도 북한은 이번에 성공을 했다라고 한미 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국방부도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ICBM 신형 미사일이 맞다. 이 말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북한이 이미 확보를 했다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8,000km면 미국의 시애틀과 하와이까지 북한이 타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을 날려보낼 수 있는 기술을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심각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비판합니다. 이러한 도발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전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이번 도발로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무모함이 전 세계에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력히 화를 냈다라고 하는데, 정성희 위원님, 대통령이 이렇게 화낼만 하지요, 이번 도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북한이 6번째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과는 이번 미사일은 차원이 다르죠. 예. 이런 차원이 다르고 아주 상황이 달라진 걸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판이 바뀐 것 같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북한은 그 ICBM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기술을 손에 넣었고요. 여기에다 이제 핵만 얹으면은 사실 무슨 깡패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다가 핵만 얹게 되면은 이제 요구하는 거 세계가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을 대화의 장에 끌어내면서 또 제재도 같이 하는 이런 형국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 미사일 ICBM 기술을 가진 마당에서는 대북 정책을 접근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강력 반발했습니다. 두 정상이 뭐라고 밝혔는지 한미의 입장도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 이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 대응 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을 향해서 이 친구, this guy는 이것밖에 할 게 없나? 한국과 일본이 더 이상 참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 한일 두 양국에게 뭔가 시그널을 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중국이 더 강한 움직임을 통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끝장낼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행동을 도널드 트럼프는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두문정치연구소의 서영호 소장과 또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특별하게 모셨는데, 먼저 박 전 대변인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명박 정부 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직접 겪었던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이번 북한의 ICBM 미사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걱정했던 상황이 훨씬 빨리 다가왔습니다. 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미사일 실험할 때도 ICBM까지 가기에는 1년 넘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낙관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좀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는 그것과 달랐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라고 그렇게 상정을 하시네요.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미 넘은 것이죠. 넘은 것이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하셨는데 좀 답답해요. 예. 말로 규탄해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 다시 입증된 것 아닙니까? 벌써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지 6번째 실험입니다. 6번 실험을 하는 동안에 북한은 차근차근 단계를 높여왔어요. 높여왔다는 것을 좀 냉정하게 관찰했다면은 수준 높은 단계로 이어지면서 어느 순간 이게 올 것이라는 걸 예상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고 북한의 일종의 우리가 위력 시험을 보였다고 하는데 예. 걱정은 북한에서 저것을 어느 정도 위협으로 받아들일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탄도미사일 우리가 쐈다고 해서 네. 북한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하나 깜짝하지 않죠. 예.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저는 이미 북한은 핵을 가졌다고 하는 상황을 걱정을 하고, 두 번째는 핵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과시하고 본인들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눈치 안 보고 대한민국의 눈치 안 보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어제 그제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그 면전에서 쏜 거거든요. 이 얘기는 전 세계 누구 뭐 얘기도 듣지 않는 이른바 김정일이 가지고 있는 예측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과시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아주 우습게 얕잡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공개된 것이어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의 재검토, 예. 기반을 새로 쌓는 작업을 시급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서영우 소장님. 네. 사실은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에 계속 북한에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남북 평창올림픽의 단일팀 혹은 뭐 북한과의 심지어 정상회담까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내비쳤고 계속 대화. 물론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쓰겠다라고 밝히셨는데 당근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결국은 ICBM 미사일로 갚아준 셈인데 이제 채찍을 보여줄 차례인데 과연 어떤 채찍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고민인 예.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 원래는 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김정은이 빗나간 질투를 좀 보여준 거죠. 김정은이 빗나간 질투다.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그 한미 간에 합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대 관여와 압박,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제재와 대화, 네 말이나 내 말이나 그 엇붙이나 매치나 같은 뜻이다라고 해서 대북 규제에 대한 통일을 받고, 거기다 플러스 문재인 대통령이 나 문재인이야, 문라이트, 그 노무현 김대중의 햇볕 정책처럼 나도 달빛 정책을 하겠다. 즉 남북 문제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좀 행사하겠다. 문라이트.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of course 트럼프도 좋다. 예.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온 게 아주 그 가장 큰 성과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나는 남한 당국과 협상하기보다는 미국과 직접 거래하겠다라고 해서 그 북미 간의 협상을 촉구하기 전에 몸값을 부풀리기 위해서 우리는 핵도 가지고 있지만 핵을 실어서 미 본토에 쏠 수 있는 ICBM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몸값을 좀 올리고 있는 건데, 예. 이런 전술은 2006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였던 김정일이 썼던 거하고 똑같죠. 예. 2006년도에 미국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북한을 규정하자 바로 대포동 미사일을 쏘고 그해 연말에 핵 실험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수로 수백만 톤을 공급받으면서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그래서 북미회담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다가온다는 것처럼 북미 대화로 직접적으로 가기 위한 그 사전 전제용으로서 몸값 분리용으로서 ICBM 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과정 속에서 남북 문제를 직접 풀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G20 회의 가서 베를린 평화선언이라든가 이런 걸 좀 멋있는 걸 던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혀놔서 아마도 대통령이 남북에 대한 대화 제의보다는 결국은 국제사회와의 제재와 압박,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 와중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미 간의 직접 당사자 대화라든가,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 중러의 강대국에만 맡겨놔서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식으로 이니시어티브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한 단계 높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예. 당선되자마자 가장 무거운 숙제가 주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